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시작입니다. 8월 시장, 지난 7월의 마지막 장 정말 엄청난 시장의 상승으로 7월을 갓갓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하락분,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8월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오늘 가늠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8월의 스타트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7에서 8%대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보면 온기가 약간씩 다른 섹터나 업종으로 퍼지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또 오늘은 유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사실 코스닥은 속절없이 제가 흔한 말로 완전히 손상됐다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불안감, 7월에 극심했던 변동성, 흔들리던 장세가 이제는 멈춘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주에 엄청난 하락 그리고 반등의 촉매제가 됐던 이 바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금 코스피 세일 페스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지난주에 살펴보니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 펀드가 뭔가 문제에 촉발이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주말 사이에 아마 여러 뉴스나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분명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또 약간 의문점인 것은 아니 요즘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텔레그램으로 막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장의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리스크를 그럼 우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문제의 촉발의 원인일까? 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같은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그것과 비슷한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더라고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시고요. 자, 그게 굉장히 비슷했던 LTCM 사태라는 게 1998년, 99년 요 사이에 있었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미국의 헤지 펀드인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 당시에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던 그런 헤지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98년 정도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 한번 그때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거슬러 올려보시면 러시아 디폴트 상황이 그때 초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에 LTCM이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러시아 디폴트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LTCM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TCM 사태와 이번에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SA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 SA와 LTCM 사태의 그럼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욕망이 잔뜩 들어가 있던 그런 헤지 펀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도 한 4배 레버리지, 또 많게는 4배 이상의 6배, 10배짜리의 레버리지까지도 엄청 일으켜서 결국에는 AI 캐펙스, 우리도 수혜를 받았던 AI 캐펙스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롱 포지션으로 투자를 했고요. 반면에 그동안 흔한 말로 M7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런 M7 종목들에게는 숏을 치는 이런 반대의 포트를 구성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월가의 다른 헤지펀드들이나 다른 또 돈이 있는 세력들에게 밉상같이 보이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한 것이죠. 자, 근데 LTCM도 그 당시에 1998년 뭐 이 정도에 무려 30배 이상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그런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비슷하게 SA와 함께 비슷하게 롱숏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 당시에 이 LTCM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주변의 시기 질투와 밉상으로 찍히고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공격의 대상, 빌미가 됐었다라는 것은 비슷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비슷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LTCM도 그랬고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도 이제는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헤지 펀드들이 여기에 대해서 숏을 친다거나 공매도를 치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헤지 펀드들 LTCM이나 SA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했던 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위로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결국엔 내려갈 때도 더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손실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공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투자자 서한을 발송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한 말로 포식자 매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더더욱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회다라고 포착을 하면서 줍줍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타델이 결국에는 이 SA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7월 24일에 투자자 서한을 발송을 한 이후에 그 뒤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뭐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하락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에서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시타델이 싹 이 SA의 포트폴리오를 싸게 넘겨라 라고 하면서 다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LTCM 사태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실 보도 최초 보도가 됐고 그다음 투자자 서한을 발송해서 저희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9월 23일에 구제금융이 성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태 전부 다 외부 주체가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는 인수에서 청산되는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TCM도 투자자 컨소시엄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갔고 SA도 역시 시타델이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장이 위험성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은 괜찮은 것인가?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도 그럼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은 그 LTCM 사태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런 사태가 더 깊숙하게 위험해지기 전에 일단은 뿌리가 좀 잘린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신용 경색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헤지펀드가 디레버리징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몰랐는데 뭐 월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주식 차입이라든지 또 N달러 레버리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미국이 N달러 관련해서 지금 N달러를 낮추는
이 전략에 공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일본 쪽에서의 엔화의 움직임이 만약에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미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도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998년에 말씀드렸던 LTCM 포트 매각 직후보다는 지금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것들도 지금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미리 사전에 뿌리를 제거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말씀드린 1998년의 경우에는 이런 청산 작업이 거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던 트리거는 미국에서 연준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상이 아니라요. 인하를 하면서 이게 거시적인 트리거가 돼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나스닥이 그 뒤로 1998년, 99년이면 뭐죠?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성을 제거시키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 98, 99, 2000년까지 닷컴 버블로 나스닥이 쫙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반등의 강한 V자 트리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많죠.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무조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타코를 했어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철회했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유가가 지금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80달러대 초반 그리고 WTI는 8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셈을 치면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과연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계속 추진하거나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올해 연말 내년 초로 가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고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미국의 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들로 나온다 하면 또 다른 전혀 반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